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영우의 공감복지 라디오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커피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침에 커피 한 잔 시작하셨나요? 시중에는 다양한 가격대의 커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먹긴 합니다만 한 잔에 100만 원짜리 커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바이에서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이 커피는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로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커피는 1,500원, 또 어떤 커피는 100만 원. 이거 왜 그럴까요? 궁금하시죠?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만한 얘기입니다. 자, 한국커피문화원의 김재혜 회장님과 함께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쁘신 시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지금 커피 얘기, 가격 차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커피 가격이 결정이 되는 어떤 절차 같은 게 있겠죠? 네, 많은 요소가 있는데요. 먼저 가치에 대해서 네네.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커피 같은 경우는 파나마 국제 경매에서 낙찰된 가격인데요. 심사위원분들이 직접 평가를 하시고 옥션을 진행해서 결정된 가격입니다. 네, 경매를 통해서 이 가격이 얼마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이 될지 1,000만 원이 될지 5천만 원이 될지는 그 당시의 경매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4,200만 원짜리 커피가 나왔다는 제가 그 신문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네. 그 4,200만 원짜리는 특별한 거라 그렇게 비쌉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굉장히 네임밸류가 있는 농장에서 네. 생산되기도 했고요. 고도라든지 굉장히 우수한 때르아를 가지고 있고 또 특별한 가공 방법으로 가공을 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가공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이게 기르는 재배 방법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재배가 잘 되는 땅이 있을 거고 네. 기후가 있을 테고 네. 또 위치가 있을 테고 예를 들자면 네, 네. 그런 것들이 다 마저 떨어진 게 제일 비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4,200만 원짜리 커피는 품종이 어떻게 됩니까? 품종은 게이샤 품종인데요. 네. 이전에는 커피로학이 가장 고급 커피로 예. 손꼽았다면 지금은 게이샤가 고급 커피의 대명사로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손님들이 그런 커피를 먹을 수도 있나요? 네. 게이샤 같은 경우는 품종이고 이 농장에서 라에스메랄다 엘벨로 농장에서 생산한 게 4,200만 원이지 콜롬비아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게이샤 품종이 생산이 됩니다. 네. 이제 그럴 경우는 저렴한 생두 같은 경우는 키로당 단가가 한 3만 원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네. 일반 카페에서도 쉽게 접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걸 먹고 싶어요. 네. 그러면 커피숍 같은 데 가서 게이샤 품종으로 커피 좀 내려주세요. 그러면 될까요? 네, 일반적으로 스페셜티를 취급하는 매장이라고 하면 네네. 게이샤 품종을 한 종류 정도는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쉽게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게이샤가 이제 탄생하기까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맞아야 이런 제품이 탄생을 하는 건데 그 맛이 궁금합니다. 맛을 말로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 전문가시니까. 네, 일단 저도 이제 같은 농장에 이런 4,200만 원짜리 커피는 아니었지만 라 에스메랄다 엘베로 농장의 게이샤를 직접 마셔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굉장히 여리고 섬세한 꽃향이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어떤 계피라든지 그리고 청포도라든지 굉장히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과일의 네, 향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그런 향긋한 과일 향이 나는 커피를 선호할까요? 안 할까요?
실은 이런 과일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한 네. 30%에서 40% 정도가 네. 이런 과일향을 선호를 하시고요. 보통 한국 분들은 고소한 맛이라든지 네. 약간은 씁쓸한 맛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이 커피를 처음 드시면 특별한 건 알겠지만 일반적인 뭐 브라질 커피나 중남미 커피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전형적인 한국인 입맛이기 때문에 이런 걸 먹게 되면은 싫어 이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저는 이제 고소하고 구수하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아, 네, 아무래도 이건 좀 향기가 너무 진해서 네. 싫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저 에티오피아 원두를 마실 때 과일 향이 난다고 이제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게이샤가 훨씬 강합니까? 이 에티오피아 그 예가체프인가 뭐 그런 거 있던데. 아니, 커피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가체프에서도 과일향이 굉장히 많이 네네. 나는데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핵과류 씨가 있는 과일, 복숭아라든지 네네. 자두, 살구 같은 뉘앙스가 많이 난다고 하면 게이샤는 열대 과일, 뭐 망고라든지 청포도라든지 좀 단맛을 조금 더 동반한 그런 과일의 산미가 느껴지는 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복숭아 같은 맛과 뭐 청포도 같은 맛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는 브랜드 커피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대중적인 맛에 길들여져 있어요. 네. 뭐 별다방 커피라든가 콩다방 커피 네. 그런 커피들이 대부분 그 브랜드가 있는 커피들인데 한국인 입맛을 그렇게 길을 들여놨잖아요. 아, 네, 네, 먼저. 부정하시진 알죠. 않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좋은 커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이 지금 말씀하신 이 고급 품종의 커피는 오히려 사람들이 비싸긴 한데 또 스페셜하긴 한데 별로 맛이 없다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게이샤 커피 저도 이제 뭐 그냥 특별한 맛으로 언젠가 한번 마셔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잔에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대로 판매가 되나요? 그럼? 일반적으로 좀 저렴한 게이샤 같은 경우는 10,000원대에서도 접해보실 수 있으시고요. 네. 비쌀 경우는 뭐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네, 대단하네요. 자, 그런데 같은 커피나무인데 어디서 자랐느냐 이거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게 참 특이하고요. 또 산지에 따라 맛이 다른 것 어떻게 다른지 뭐 자주 설명을 해주시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아, 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커피는 꽃향기가 나면서 네. 새콤달콤한 과일 맛이 나고요. 브라질이나 콜롬비아, 중남미 커피는 초콜릿의 견과류 느낌이 나고, 인도네시아는 신맛이 적고 묵직하고 흙내음이 나는 그런 커피가 대다수입니다. 네. 그 한국 사람들이 이제 커피를 많이 드시니까 취향에 맞춰 이렇게 커피를 이제 선택해서 잡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이제 계시죠. 네, 기후식품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커피는 어떻게 가느냐, 또 어떻게 물을 이제 잘 내리느냐, 뭐 이런 그 사용하는 기계에 따라서도 조금씩 맛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 어느 정도 이제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바리스타 하시는 분들은 많이 배우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그런 고급 기술을 배워서 본인이 좋은 커피를 마실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우리 바리스타 교육 같은 건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커피를 배우신 분들이 창업을 많이 하시던가요? 취미 생활로 많이 하시던가요? 보통은 당장은 창업하시는 분들보다는 취미로 하시면서 네. 추후에 추후에. 버킷리스트처럼 네. 그렇게 배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 때루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 때루아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커피에도 그런 걸 좀 따지는 겁니까, 그럼? 아, 네, 맞습니다. 이제 때루아라는 말은 흙, 기후, 고도, 바람, 이 환경 전체가 맛을 만든다는 개념이면서 또 와인에서 저희가 빌려 쓰고 있는 거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토양이라든지 기후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 개념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비싸다는 화제의 게이샤는 어떠한 이런 조건, 때루아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때루아에서 자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파나마 게이샤 같은 경우는 해발 1600m
1600m 네네. 넘는 고지대라서 기온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열매가 빨리 익지 않고 낮에는 햇볕을 받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는 이 일교차가 향미 성분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줘서 네. 특유의 자스민의 꽃향기라든지 레몬 같은 느낌이라든지 포도 같은 느낌의 향미가 생두 안에 꽉 응축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네. 일단 뭐 맛있는 커피 생두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면은 분명하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커피의 생두를 이곳에 갖다 심어도 이 기후 조건이나 아까 말씀하신 때로와가 좋기 때문에 좀 더 맛있는 커피가 탄생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국은 좀 힘든 거죠. 네, 한국은 사계절이 분명하기 때문에 커피를 어떤 생산국으로서의 역할은 할 수 없고요. 네. 가끔 따뜻한 지역에 체험용으로 농장이 이렇게 작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커피가 이 파나마로 가서 꽃을 피우게 되면 그게 상당히 좋은 고급 품종의 커피가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커피는 이게 이제 따갖고 말리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언젠가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럼 우리가 대충 뭐 습관적으로 이 생두의 껍질을 씻어서 벗겨서 말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그대로 말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네, 네. 그게 맛이 다른가요, 그럼? 맛이 정말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럼 그것도 제품명으로 이렇게 따로 부르기도 합니까?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추럴이 이제 열매째로 말린 가공 방법을 이야기하고요. 네. 워시드가 이제 물을 사용한 가공 방식인데요. 두 가지의 맛이 굉장히 선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내추럴 같은 경우는 과육이 붙은 채로 말리기 때문에 단맛과 발효치가 조금 강해지고 예. 바디감, 입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이 좀 더 머시드에 비해서 훨씬 진합니다. 네. 네. 그러면 커피 마니아들은 그 내추럴을 많이 드시겠네요. 보통 내추럴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내추럴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네. 또 이제 좀 특유의 발효치, 정말 고추장을 딱 뚜껑 열었을 때 나는 그런 발효치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커피가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래도 깔끔하고 좀 더 대중적인 것은 워시드가 조금 더 대중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커피는 워시드 제품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추럴과 워시드의 그 가격 차이 같은 것도 있나요? 네, 내추럴이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있고요. 아무래도 워시드는 설비가 들어가다 보니 그리고 또 물이 부족한 국가 같은 경우는 생산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내추럴이 조금 더 가공 방식에서 금액이 덜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아까 그 유명한 커피 게이샤, 네. 게이샤도 그 양쪽 방식으로 모두 커피를 생산을 합니까? 네, 내추럴도 있고요. 워시드도 있는데요. 요 상을 받은 요렇게 낙찰이 된 커피는 워시드 방식의 커피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커피를 최소한 좋아하신다고 하면 이런 정도는 이제 상식으로 좀 알고 있어야 어디 가서 나 커피 좀 마셔 이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요즘 우리 회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커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식견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니면서 커피 얘기 같은 거. 왜 우리가 와인 좋아하는 분들이 와인 얘기하면 좀 괜찮아 뱉듯이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커피 얘기를 쫙 하면 또 관심을 갖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데도 좋고 또 세대 차이를 별로 안 느끼는데도 좋고 커피는 뭐 남녀노소 다 잡수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 커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내 자신이 좀 뿌듯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니어 여러분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좀 받으면 이 세대 차의 간극도 줄일 수 있고 본인의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풍부한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을 해도 더 멋있게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스타 같은 걸 하시면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도 꼭 바리스타 교육을 한번 받아볼 요령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쫙 멋있게 설명해주면서 커피를 드리면 우리가 왜 뭐 음식을 뭐 눈으로 먼저 먹고 귀로 먼저 먹고 그런다고 하듯이 커피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면서 마시면 훨씬 맛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커피에 대한 얘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에너로빅이라고 이
적힌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단어 자체는 무산소 발효를 의미를 하는데요. 와인을 만드는 방식에서 가져온 겁니다. 네. 산소를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커피 열매를 넣고 온도를 조절하면서 발효를 시키는 어떤 가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원두를 그대로 뭐 발효 우리나라 그 된장 고추장 발효시키듯 발효를 시킨다는 겁니까? 네, 생두를 발효를 시킵니다. 네. 그럼 맛이 어떨까요? 보통은 요거트 같은 산미나 네네. 파인애플이나 시나몬 같이 커피 원두 자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특별한 향미가 생겨나고 있고 이 가공 방법이 나온 후로 굉장히 커피 업계에 생기를 좀 불어넣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럼 약간 맛이 그냥 잡수시기에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을 것 같은데 따로 먹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 보통은 처음에는 조금 이제 거부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네네. 많지만 워낙 이런 특별하면서도 풍부한 향을 느끼기 때문에 드시다 보면 또 생각이 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종의 중독성이 있구나. 네, 그리고 보통은 아이스로 드렸을 때 조금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발효 기술이 좋으니까 이 커피 같은 걸 갖다가 발효 기술하고 접목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커피를 만들면 좀 인기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최근에 정말 재밌고 뿌듯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네. 인천의 컴파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한국 전통 누룩을 커피 발효에 쓰는 프로젝트를 베트남에서 직접 진행을 하셨습니다. 네. 그럼 어떤 맛이 날까요? 조금 더 이때는 선제도에서 나온 또 아카시아 꿀을 발효 촉진제로 쓰기도 해서요. 네네. 청포도 같은 느낌, 아카시아 꿀 같은 느낌, 그리고 발효로 인한 조금 더 매끈한 질감, 조금 더 묵직한 질감이 특징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가 커피 생산지는 아니니까 이렇게 네네. 발효 기술이 좋은 나라니까 발효를 해서 뭐 된장, 간장, 막걸리, 김치까지 만들듯이 이런 좀 독특한 커피를 만들면 오히려 많은 분들이 국내를 막론하고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습니까? 커피 전문가로서. 저도 굉장히 자긍심이 많이 갖고 있고요. 이런 어네어로빅 방식에서 필요한 이런 밀폐 용기들을 한국에서 수출한다고 또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특히 이렇게 또 프로세싱을 직접 한국인이신 송호석 교수님께서 네네. 진행을 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커피 생산국이 아니더라도 이런 커피 문화에 기여를 하는 한국이 좀 자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이 커피의 매력이고 스토리고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외국에서의 호응도 좀 있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산지에서 이렇게 커피를 보통 취급을 하는 생두 트레이더들은 네. 다양한 산지에서 많은 농장주분들을 만나는데요. 이 커피를 드렸을 때 다들 관심이 있으시고 자기네 농장에서도 이런 프로세싱을 함께 진행을 해달라는 네. 제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발효 기술을 좀 접목시켜달라. 네, 맞습니다. 그 발효는 우리가 아무래도 그들보다 나았기 때문에 네.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효 기술을 접목한 세계적인 커피가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좀 기대도 해보고요. 자, 이제 커피를 거래할 때 아까 경매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경매할 때 이런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BOP, COE. 네, 이건 뭘 뜻합니까? BOP 같은 경우는 베스트 오브 파나마 네, 약자인데요. 이제 말 그대로 파나마 최고 농장들끼리 이제 겨루는 대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OE 같은 경우는 컵 오브 엑설런스 있는데요. 브라질이나 콜롬비아나 각각의 나라의 이런 COE가 그 나라 안에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국제 대회입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심사로 국제 심사위원들이 엄격하게 걸러서 이제 경매로 진행하는 식으로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엄격한 심사 제도를 통해서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커피의 가격을 또 네네. 위상을 높였다는 말씀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이제 뭐 KOP 그래갖고 아니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아까 COE 같이 네네. 하듯이 우리도 네네. 파나마로 같이 하듯이 네네. BOK 해갖고 맞습니다. 네. 베스트 오브 코리아. 네. 그래갖고 발효 커피를 좀 세계 경매 시장에 내놨으면
그러면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이 공정무역 커피 또는 뭐 유기농 커피 이런 마크를 붙인 커피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게 다 어떤 연유입니까? 보통은 이제 지속 가능성을 위한 인증들인데요. 예를 들면 공정거래를 위한 인증들도 있고요. 굉장히 인증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기농 마크들이 네네. 있는데요. 유기농이 비단 사람의 몸에 좋을 뿐만이 아니라 그 생태계에서 살고 있는 뭐 개구리라든지 네. 새라든지 이런 객체들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런 인증 제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정무역은 어떤 뭐 방식으로 채택을 하는 겁니까? 공정무역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의 업체가 있지만 예. 최소 이제 농부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금액을 보존하기 위해 키로당 얼마 최저 이제 얼마의 가격을 준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인증비라든지 뭐 네. 가입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있어서 또 오히려 너무 소작농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도 없거니와 이제 인증비가 발생을 하게 되면 네. 좀 그리고 또 어떤 거래 대금이 들어오기까지의 기다리는 시간들 네. 또한 있어서 조금은 좀 개선이 앞으로 조금 더 필요한 인증 제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 놓았으나 네. 여러 가지 그 공정 제도를 함으로써 비용이 이제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작은 농가에서는 나름대로의 그런 부담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유기농 마크나 뭐 이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커피들도 나름 그런 인증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 겁니까? 네, 유기농 인증을 위해서도 이제 절차가 필요하고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려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정무역 커피, 유기농 커피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참 많은 것을 커피 하나 갖고 지금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에는 기회가 되시면 이제 공정무역과 다이렉트 트레이드 얘기까지 해주신다고 했는데 다음 시간을 기대해 보시고요. 오늘 얘기의 마무리를 좀 져주시죠. 아, 네. 결국에는 좋은 커피를 소비를 하는 것이 농장의 어떤 발전 그리고 더 넘어서는 커피 시장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가장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커피 시장의 주인공은 저 같은 커피인이기보다는 커피를 사랑해 주시는 애호가 분들이 좋은 커피를 소비해 주실 때 시장이 확산될 수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 커피 좋아하고요. 커피와 관련된 뭐 노래도 많고 맞습니다. 또 뭐 소설, 시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커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상식 차원에서 전해드렸던 커피 이야기 오늘도 김지혜 회장님과 함께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